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정보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타 부동산 시애틀 지사장 유근열 사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셨습니까. 네, 날씨가 정말 초여름 날씨, 네. 화창한 날씨네요. 그러게요. 이번 주 내내 날씨가 이렇게 좋대요. 네, 타주에서 오신 손님들이 오늘 좀 도착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네. 그분들이 공항에서 내리시자마자 바로 연락 주셔서 하시는 일성이 여기 시애틀 날씨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고. 그렇구나. 네. 이사 와야겠다. 그런 얘기 안 해요. 네. 네. 자, 날씨처럼 이 부동산 동향도 참 좋았으면 좋겠는데 5월달 그 주택 동향은 어떤지요? 예, 이게 좋아도 너무 좋아서 오히려 문제가 있는 그래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예, 우선 지난 5월달 토탈 리스팅,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물건들이 매물들이 어느 정도 작년 5월달 대비해서 어느 정도나 되나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네. 18%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라 그럴까요? 지금 팔리는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나오는 속도가 절대적으로 신규 주택이 나오는 속도가 느린 거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평상시 평년도만큼 수준으로 나온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데 워낙 팔려 나가는 속도 자체가 몇십 프로가 더 빠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결국 이 리스팅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리스팅들이 점점점 줄어가고 있는 거죠. 아하. 이 현상을 말씀드린 지가 제 기억으로 거의 한 9개월, 10개월 정도 매달 이 현상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금년 여름으로 갈수록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네. 이따 이 말미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향후에 9월 달부터 이자율이 조금씩 상승을 하게 되면 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이 주택 시장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이냐. 아마 이제부터 주택을 내놓으실 분들 또 주택을 사실 분들은 아마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설명드릴 내용을 한번 귀담아 들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이 각 카운티별로 시중에 나와 있는 매물이 오늘 팔리는 속도로 팔릴 때 몇 달이 남아 있느냐, 이거를 이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그것이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한 가격 상승 또는 가격 하락을 예상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지표거든요. 통상 짧게 잡으면 4개월, 길게 잡으면 6개월 이내에 리스팅이 남아 있어야, 매물이 시중에 남아 있어야 셀러와 바이어가 균형을 이루는 시각이다. 네. 그 얘기는 점진적인 상승을 통해서 지속적인 그 어떤 주택 시장의 발전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네. 제가 서두에 인사 말씀을 드릴 때 너무 좋아서 문제가 많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수치로만 본다 그러면 지금 굉장히 지금 뜨거운 시장입니다. 근데 이 뜨거운 시장이 지나치게 뜨겁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리스팅이 너무 적다는 거죠. 아하. 이 리스팅이 너무 적다는 의미가 어느 정도로 적은지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설명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남아야 정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킹카운티 같은 경우는 작년에 1.78개월어치가 남았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적은 거였죠. 네. 근데 지금 금년 5월 말에가 얼마치가 남았냐면 1.23개월어치가 남았습니다. 아하. 거의 30-40% 정도씩은 각 카운티가 다 줄어들었어요. 작년 대비해서. 반년 정도 줄었네. 예. 그래서 지금 스노미시 카운티 같은 경우도 2.37개월치가 남았었다가 지금 겨우 1.62개월치가 남았고, 피올스 카운티도 3.22개월치가 남았다가 거의 1개월치가 줄어든 2.37개월어치.
이런 또 스케지 카운티 같은 경우 있죠. 저쪽 위에 마운버너라든가 이쪽 스케지 카운티가 작년 5월 같은 경우에는 5.11개월치. 그러니까 셀러와 바이어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뤘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지금 얼마 나왔냐면 3개월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하.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한번 통합해서 본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 공급이 급속도로 늘어날 수 있는 희망은 보이질 않고 있다. 그 총 21개 카운티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해보면 작년 5월이 그래도 한 3.5개월치 정도가 남았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2.3개월치밖에는 남아있질 않다. 네. 지금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절대적인 셀러 마켓이고 인벤토리가 너무나 부족해서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 이제 점찍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또한 이 펜딩 세일을 보면 이 펜딩 세일이라는 거는 셀러와 바이어가 아직 클로징은 안 했지만 이미 매매 계약서에 다 사인을 해서 앞으로 집을 사겠습니다라는 거를 이제 서로 약속을 한 걸 보고 이제 펜딩 세일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그 펜딩 세일이 작년 대비해서 또 10%가 올랐다. 이 10%라는 게 이렇게 어느 정도나 되는지는 이렇게 쉽게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2000년도 이후에 그러니까 1999년도 뒤에 그러니까 21세기가 들어오는 2000년도 이후에 5월 달로는 최고다.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것이 얼마나 지금 뜨거운 시장이냐를 호경기 때보다 더 좋네요. 더한 거죠. 네. 2005년, 6년, 7년도 이 3년도가 가장 아주 초호경기였는데 맞아요. 이때보다도 더 팔리고 있어요. 와. 그러니 이것이 이 시장이 너무 좋아서 부동산은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유건열 사장은 좋겠다. 네. 결론적으로는 시중에 팔 수 있는 물건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에 반해서 2005, 6, 7년도에는 서브프라임으로 인해서 바이어가 원하면 모든 융자를 다 받았었죠. 네. 지금은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바이어가 퀄리파이드 되는 바이어, 살 수 있는 집 매물로 나와 있는 집을 살 수 있는 바이어 숫자는 줄어들었고 이 네. 코리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살 수 있는 매물이 나와 있는 집들도 줄어들었다. 결론적으로는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호황 속의 불황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집들도 줄어들었고, 그걸 사실 수 있는 그나마 바이어분들도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간 가격, 주택의 중간 가격이라고 하는 이제 메디안 프라이스라고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1년 전 대비해서 또 11%가 올랐어요. 작년에도 아마 이 얘기를 드리면서 저희가 10몇 % 올라간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지금 킹카운티만 본다 그래도 싱글 패밀리 홈이 약 9%. 콘도가 한 8.8% 이렇게 정도 올랐죠. 근데 의외로 킹카운티 콘도가 왜 10%도 안 되게 8.8%밖에 안 올랐느냐? 작년도에 킹카운티 콘도, 시애틀 다운타운과 벨뷰 다운타운의 콘도는 정말 많은 퍼센테이지가 올랐습니다. 네. 거의 뭐 한 15%에서 17, 8%가 올랐기 때문에 작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금년에 상대적으로 약간 덜 오른 거죠. 아하. 약간 덜 오른 수준이 지금 8.8%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또 좀 재미있는 통계가 뭐냐면 소위 얘기하는 이제 고급 주택, 럭셔리 하우스의 경우는 보통 통상 매매가가 1밀리언이 넘는 주택을 저희가 이제 럭셔리 하우스다 이렇게 많이 표현들을 하는데요. 네. 그 비중이 무려 작년 대비 27%가 늘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고급 주택들도 많이 팔리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통계 숫자 중에서 조금 이제 또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분들이 아직도 많은 바이어분들께서 그 부동산 전문인들과 주택을 보실 때 아직도 숏세일이나 은행 차압 물건 이런 것이 시중가보다 한 30% 정도 싸다, 20% 정도 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요구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신 게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수치로 나와 있는 게 뭐가 나와 있냐면은요. 지금 시중에 나와서 팔렸던 숏세일과 은행 차압 물건 중에서
100% 중에서 결론적으로는 100채가 있다면 이 중에 57채, 57%가 리스팅 가격보다 더 웃돈 주고 팔렸다. 이런 통계가 또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더 이상 이 숏세일과 뱅크 차압 물건이 시중의 그 가격을 떨어뜨리는 그 가격보다 크게 차이가 나서 거기에 수요를 집중시키는 이런 역할은 더 이상 하고 있질 못하다. 더군다나 현재 같은 절대적인 그 리스팅 부족의 현상에서는 바이어분들께서 어떤 나한테 100% 맞는 물건을 찾기 위한 많은 시간을 소모하시는 것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숫자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지금은요. 네. 그러니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내가 원하는 집과 그래도 흡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그 주택들을, 리스팅들을 고르시는 쪽이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주택 시장, 이렇게 동양 참 뜨겁다는 날씨 못지않게 뜨거운데, 셀러드 마켓으로 이제 이미 시장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 셀러들의 입장에서도 보면, 빨리 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금년 중에 모기지 이자율이 올라갈 것 같은데. 그것이 지금 아주 초미의 관심사죠. 네. 지금 미국 연방준비제도위원회가 이제 결국 한국으로 얘기하면 한국은행 같은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미 청취자분들께서도 다 뉴스나 신문을 보셔서 아실 수 있으시듯이, 이번 9월부터는 올린다 하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또 5월 달에 경제 지표가 또 한 번 그 9월 달 인상의 어떤 그 무게를 또 실어주는 그런 수치들이 또 나왔죠. 실업률이 줄어들고 또 인플레이션이 약간씩 우려가 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왔기 때문에 미국 중앙은행에서 이자를 올리게 되면 그럼 과연 도대체 무슨 일이 나는 거냐. 이런 거를 또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우선 쉽게 말씀드리면은 연방준비위원회에서 이자를 올리게 되면 모기지 이자율도 당연히 올라가죠. 모기지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바이어는 그만큼 구매력이 감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매달 내야 되는 돈이 그만큼 더 많아지게 되죠. 그렇죠. 이 현상은 특히 그 40만 불대 언더로 내려가는 일반적인 융자를 받는 주택에서는 조금 그 영향이 덜합니다만 50만 불이 넘어가면서 이제 소위 얘기하는 전보론을 받아야 되는 중고급들 주택에서는 이 현상이 굉장히 큽니다. 네. 왜냐하면 융자의 어마운트가 크기 때문에 잠시 아주 조그마한 이자율의 변동에도 페이먼이 몇백 불이 금방 왔다 갔다 하거든요. 특히 이런 미국 분들께서는 몇백 불 굉장히 큰 돈이라고 많이 생각들을 하십니다. 네. 거의 자동차 한 대 페이먼이라고 생각을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절대적인 바이어의 구매력이 조금씩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전반적인 거죠.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셀러 입장에서도 지금과 같이 바이어를 골라서 파는 이런 입장이 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정상적인 인벤토리가 나와 있는 시장이라면 지금과 같으면은 그 9월 달부터는 가격이 글쎄요, 내려간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으로 같으면은 내려간다고 보기에는 정말 어려울 것 같은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워낙이 지금 그 시중에 나와 있는 매물들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것이 단기간 내에 회복되기가 어렵거든요. 또 금년에 이 작년과 금년의 이 호황이 2005, 6, 7년도와 호황과 가장 다른 큰 차이점 하나는 가수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거의 전부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시애틀의 주택 시장 같은 경우는 미 전국에서도 정말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고 있는 아주 핫한 시장이거든요. 이 핫한 시장이 뭐를 중심으로 핫해졌느냐? 결국 일자리가 기하급수적으로 시애틀 지역이 늘어나면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유입이 됐고 이 친구들이 아주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주택을 다소 비싸더라도 웃돈 주고라도 구입을 하는 이런 현상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또한 또 한편에 무시할 수 없는 수요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지난달에도 잠깐 언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중국 분들의 수요입니다. 저희 시애틀뿐만이 아니고 미국 거의 전역, 지금은 이제 하와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전역을 이루어서 중국 분들이 주택을 구매하기 시작하면서 주택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봐도 사실은 과언이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시애틀 지역도 벨뷰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 분들이 거의 무차별적으로 사들이기 시작하면서 주택 가격이 이제 상승 기조를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 이 벨뷰가 이제는 가격도 너무 많이 올랐고 리스팅도 거의 나오질 않으니 그 돈이 갈 데가 없는 거죠. 특히 지금 여기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이라든가 여기 지금 여러 그 좋은 대학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유학 와 있는 중국 유학생들이 정말 뭐 상상을 초월하는 몇만 명 이상의 숫자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들의 부모들이 그들의 자식들을 위해서 주택을 구매해 주는 비용도 굉장히 많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분들이 이런 그 특히 이제 유럽 근처 같은 경우는 뭐 월링포드라든가 뭐 프리몬트라든가 발라드라든가 퀸앤 매그놀리아 이런 지역에 집중적으로 크지는 않지만 어떤 그 버스 정류장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다운타운이 지금 거리에 있는 주택들을 집중적으로 매입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웃돈 주고 거래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앞으로도 시애틀 지역에 뭐 이자가 올라가면 다소 그 바잉 파워, 바이어의 구매력이 떨어져서 주택 가격이 조금은 좀 불안정하게 되는 것이 통상적인 예인데 지금은 그것보다 시애틀에 유입되는 새로운 잡을 찾아서 유입되는 젊은 인구와 특히 중국 사람들의 이 구매력이 주택에 대한 구매력이 전혀 감소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아마도 9월달 들어서 이자율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시애틀 지역의 주택 가격은 계속적인 상승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 모기지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거 이제 연방준비제도 앨런 위원장인가요? 예. 경제 대통령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이제 반드시 올릴 것 같은 그런 각오를 보이겠는데 예. 그걸로 인해서 이제 뭐 주택이나 커머셜 쪽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주택에 대한 영향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그 바잉 파워가 줄어들어야 정상이지만 네. 시애틀 지역은 그렇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 결국 바이어는 그때를 뭐 굳이 기다리실 이유는 없겠지만 이자가 조금 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좋은 리스팅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전혀 그러지 않으시는 것이 이제 좀 전문인으로서 저희가 이제 충고를 드릴 수 있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이제 커머셜은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죠. 커머셜 시장 중에 두 가지의 큰 그 카테고리를 이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리테일 건물,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상가 건물과 아파트 건물입니다. 이 아파트 건물이 시장에 주는 어떤 이 충격 효과라 그럴까요? 이런 건 굉장히 크거든요. 네. 또 지금 이 주택이 없어서 못 팔리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인구 유입 때문에 이 아파트 시장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아파트들이 새로 짓는 확률도 물론 많아졌지만 이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주로 어떻게 짓냐면은 향후에 5년이나 10년 뒤에 이런 콘도미니엄으로 컨버트를 할 수 있는 것까지 감안해서 짓는 확률들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처음 건물을 짓자마자 이런 대형 건물 아닙니까? 아파트라든가 콘도미니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아무래도 초기 1년이나 2년 동안은 소위 얘기하는 셀을 이렇게 무게로 인해서 이 좌우가 약간씩 이 트위스트가 되면서 이렇게 조금씩 내려앉는 그러면서 이제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죠. 이게 나무로 지은 주택이나 건물들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들이.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좋은 주택들, 좋은 빌더들이 짓는 집들은 그것까지 감안해서 정말 그렇게 되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짓는 거고 네. 조금 부실한 집들은 이제 그걸로 인해서 뭐 어디가 갈라 터질 수다든가 아니면 균형이 조금 안 맞는다든가 이런 상황들이 올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아파트나 콘도미니엄 같은 대형 박스 건물들은 아무래도 소위 얘기하는 이 세를이라는 게 있거든요. 약간씩 주저앉는 것들이. 네. 그래서 통상 이제 콘도미니엄 건물들을 짓다 보면은 이제 2년 동안의 워런티 기간이 있는데 보증 기간이 있는데 그것이 끝나기 전에 거의 대부분 소송을 겁니다. 홈오너
하우스 어소시에이션에서 빌더를 대상으로. 그래서 아파트나 콘도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콘도로 바로 가지 않고 일단 아파트로 먼저 해서 렌탈을 먼저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이 다 팔리기 전에라도 당장 이 당장에 수입이 들어오고 또 몇 년 동안 충분히 이 건물이 세르를 거치면서 리페어도 하고 보수도 하고 어떤 이 터치업도 하면서 정말 깨끗한 하나의 매물을 만들어서 이거를 나중에 이제 콘도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이거를 아파트로서 좋은 가격으로 재매매 처리를 하는 이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이 가격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 한인 교포 사회에서는 체감 경기로 물론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예전만큼은 못한다고들 합니다만 경기가 그래도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이거든요. 주변 경기들이. 그러다 보니까 빈 상가 건물에 있는 빈 유닛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전만큼 꽉 차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좀 어폐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상당 부분 그 유닛들이 많이 차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상가 건물에 대한 매매들도 꽤 빈발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몇 달 사이에서는 이제 앞으로 빈 땅에 아파트라든가 호텔 모텔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상가 건물 지을 수 있는 빈 땅들에 대한 매매도 사실은 어느 정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거를 본다 그러면 사실 이 빈 땅까지 팔린다는 걸 본다 그러면 향후에 이런 특히 시애틀 지역의 경기나 또 부동산 동향이나 이런 건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에스킹 프라이스보다 더 주고 사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그렇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 이 저 집은 내 꼭 사야 되겠는데 예. 이 에스킹 프라이스보다 좀 더 내놓는 거 그걸 어떻게 내고를 하나요? 우선 셀러 사이드에서 먼저 잠깐 한번 팁을 드려보면 보통 한인 셀러분들이 취하는 거의 대부분의 행동이 시중가보다 조금 비싸게 내놓으시는 경우들이 있죠. 왜냐하면 오파 들어오면은 조금 싸게 내고해줘서 팔지 이 생각이 거의 열의 9이세요. 근데 미국 셀러분들은 주류 사회에 계신 셀러분들은 약간 생각이 반대로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오히려 현재 적정 시세보다 조금 낮게 가세요. 낮게 가시고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의 시장에 내놓고 매월 며칠 몇십으로 오파를 우리가 한 번에 받아서 한 번에 리뷰하겠다. 이렇게 내놓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이제 가장 최근 들어서 시장이 뜨거운 벨뷰 인근 에리아라든가 아니면 시애틀 쪽 에리아든가 이런 쪽은 거의 대부분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은 실제 받아야 되는 가격보다 항상 경쟁이 붙기 때문에 얼마씩 5%에서 10%씩 웃돈이 붙어서 거래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주택을 사실 때의 또 문제점이 뭐냐면 급작스런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시세보다도 5%에서 10%가 더 비싸게 거래되기 때문에 융자를 받으실 때 사실은 조금 불리하세요. 그러네요. 예, 왜냐하면 감정가가 그만큼을 5% 10%가 추가로 올라간 것만큼이 따라 올라가기가 조금 어려울 때가 현실적으로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바이어분이라든가 아니면은 구매력이 강한 주류 사회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우리 한인 바이어분들이 자꾸 기회를 뺏기고 집을 뺏기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호황 속의 불황이다. 이건 풍요 속의 빈곤이다. 이렇게 표현 드릴 수 있는 게 시장은 뜨겁지만 한인 교포분들의 트랜잭션은 생각 같은 것만큼 그렇게 많이 늘어나질 못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바이어분들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주택을 사실 때 지난달에도 한번 언급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에스컬레이션 어덴덤이라는 어덴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이제 소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듯이 점진적으로 나보다 비싼 오파를 얼마 정도씩 내가 더 누르고 빚을 하고 올라가겠다. 대신 올라갈 때 한계선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에스컬레이션 어덴담을 쓰려면 사실 굉장한 어떤 눈치 작전도 필요하고요. 그러게요. 네, 조금 바이어 에이전트지만 또 셀러 에이전트의 어느 정도 브로핑 조금
이 뭐라 그러죠? 구두상으로 우리가 좀 더 그만큼 남들보다 더 스트롱하다는 거를, 강한 바이어라는 거를 조금 더 어필을 해야 되는, 보여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 에스컬레이션 어덴덤을 쓰실 때는 이 경험 있는 에이전트들하고 좀 많이 상의를 하셔서 쓰시는 편이, 너무 과다하게 많이 써서 내가 많은 손해를 보지 않을까? 항상 에스컬레이션 어덴덤을 쓰시다 보면 바이어분들이 그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그 경험이 있는 에이전트 분들의 리드를 받으셔서 좀 작성을 하시면 가장 적은 퍼센테이지로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내가 원하는 주택을 구입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올려서 더 돈을 더 주고 사는 거, 이게 쉬운 협상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어떤 경우는 셀러인 또 파는 사람이 좀 농간을 피운다 그럴까. 그런 수도 있죠. 저쪽에서 뭐 얼마가 들어왔다는 둥 막 이런 식으로. 그거를 또 여러 가지 확인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를 이제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죠. 그래서 좀 그거를 좀 경험 있는 에이전트들하고 맞습니다. 상의하시면 그런 거를 내가 속지 않고 좀 정확하게 내용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가 그래서 필요한 거죠. 네, 오늘 부동산 정보는 뉴스타 부동산 시애틀 지사장 유건열 사장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전화번호 하나 남겨주시고요. 네, 저희들 대표 전화번호가 425-248-4999, 425-248-4999번에 있고요. 페더럴웨이 사무실과 리노드 사무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12시 정보데이트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은 facebook.com에서 한글로 라디오 한국을 치시거나 라디오 한국 홈페이지 radio한국.com으로 들어가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바른말 고운말 그리고 1시부터 한겨레의 오후에 싱싱희망가요 방송되겠습니다. 활기찬 오후 시간 맞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1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